시작.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즉 SNS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국제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는 10대들의 SNS 금지법 추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개.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뒤이어 프랑스, 영국, 캐나다, 스페인 등 여러 국가들이 유사한 입법을 추진하며 규제 강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금지가 과학계의 권고사항이라고 언급했으며 미국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SNS 사용 제한이 청소년 정신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임상심리학자 모니카 네프린드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그동안 SNS 사용 제한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 연구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놀랍게도 16세 미만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실험 연구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금지법의 실제 대상인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 데이터 자체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인 대상 연구 결과 또한 규제 찬성론자들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SNS 사용 제한의 효과는 대부분 미미하거나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전체 실험의 약 40%에서는 SNS를 중단한 이후 삶의 만족도 하락이나 고독감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거나 아무런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심화 연구팀은 섣부른 전면 금지 조치가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입니다. 연령 확인 과정에서 수집되는 신원정보는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셀카 기반의 나이 판별 기술은 어린 얼굴이나 특정 인종에서 오류율이 높아 소수자 차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나 청소년 단체들이 SNS를 주요 소통 및 공지 채널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금지 조치는 오히려 청소년들의 정보 접근성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규제 회피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성인 계정을 개설할 경우 기존의 청소년 계정에 적용되던 유해 콘텐츠 차단이나 보호자 관리 기능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더욱 위험한 온라인 환경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금지법 시행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소유한 계정의 약 70%가 여전히 활성 상태인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는 대목입니다. 결론. 이에 연구팀은 무분별한 규제 도입보다는 특정 지역에 한해 시행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대조군을 설정하고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의 보고 그리고 객관적인 행동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린드 박사는 빅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파괴하라는 식의 태도로 비판받아 왔음을 언급하며 현재 정책 위반자들 또한 성급한 금지법 추진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SNS를 단순히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디지털 환경 자체를 더욱 안전하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